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상훈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지막 날이군요. 예, 네. 내일 김용민 PD가 돌아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조 기자가 안 가기를 바라는지, 가기를 바라는지 반응을 좀 보도록 하죠. 예.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소식 뭐죠? 네, 경향신문 16면에 난 기사인데요. 네, 엠네스티 한국 이석기 기소 정치화의 우려. 해외 인권단체 첫 입장 표명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국제인권단체죠. 엠네스티가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이석기 의원과 동료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점점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해외 인권단체가 이석기 의원 사건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국가정보원 전 원장이 정치 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원이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정치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이어서 현재 국정원을 상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오용된 사례가 있다며 당국은 반드시 공정하고 즉각적이며 불편부당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한국일보가 요즘에 다른 신문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 그런 기사들을 자주 올리는군요. 네. 장제국 회장 물러나고 나서 좀 더 한국일보의 좀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또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한국일보 1면에 난 기사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발행 포기 검토. 저자 설득 중이고, 또 교육부는 이제 검정 통과한 한국사 8종 모두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주요 신문들이 이제 이 내용만 다뤘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념 논란 이런 식으로 좀 다뤘는데, 한국일보는 이제 교학사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양진호 교학사 대표가 어제 한국일보 기자와 이제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겠죠. 예.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하지 않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교학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검인정 합격 교과서 46종에 해당 한국사 교과서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교학사의 이런 이례적인 발행 폭이 아마도 그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미지 추락과 함께 다른 도서 매출에도 좀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양 대표는 이번 논란은 저자들의 문제이지 출판사의 잘못이 아닌데도 이미 일부 학교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다른 책까지 반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교학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또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 교과서 집필진들이 좀 보수 성향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사 역사 교과서를 펴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좀 항의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교학사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수정 보완을 거쳐 출판을 하자는 게 이제 저자들의 주장이다. 이제 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권 교수가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행을 포기할 경우 그 교학사가 법적인 그런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어떤 그 저자들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도 좀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최종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해당 출판사가 철회한 경우는 없었다. 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교육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신문에서는 이 관련 사안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동아일보 신면을 좀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제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 재검토, 수정 보완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틀린 팩트만 수정한다는 거죠. 어떤 맥락에서 이거 왜곡이다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틀린 팩트만 수정하겠다. 따라서 2년 불씨는 그대로 남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동아일보의 분석이고요. 예. 예. 뭐 야당이나 뭐 좌파 진영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검정 취소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입장은 오류만 수정 보완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 가능성 없다. 그리고 출판사 직권으로 발행 중단도 못한다 이런 입장인데 앞서 한국일보가 보도한 그런 교학사의 출판 안 하겠다는 입장 이것과 어떻게 좀 조율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기사 뭐 있습니까? 예. 한국일보 역시 일면에 난 기사입니다. 뭐 이거는 전체 풀이 된 기사인데 맥락을 좀 짚어서 쓴 기사 같습니다.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 추진, 공공부문 씀씀이를 줄여서 복지 투자의 활용키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 문제는 내년에 이제 4% 경제 성장률을 전제로 해서 청와대가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기재부 실무진들이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뭐 경제가 흘러가다 보면 4%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청와대가 내년 성장률을 4%로 전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고요. 네. 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예산을 짜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실무진들이 좀 난감한 모양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예상은 4%보다 좀 아래 아닙니까? 예, 4%라고 하면 지금 한국 경제 여건에서 본다면 정말 고성장이죠. 네. 예. 뭐 올해 성장률만 봐도 그렇고요. 어쨌든 기재부 공무원들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 관련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군요. 예, 뭐 추징금 자진 납부하겠다 이런 계획 발표했는데 후속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이면에 난 기사인데요. 전시일가가 추징금 뭐 자진 납부하더라도 여전히 거부다. 추징금 내도 수천억이 남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자녀 모두 뭐 후손시까지 하면은 네 자녀인데 예. 세 자녀 모두 현금성 자산은 거의 납부를 하지 않고 매년 수백억 원대 매출이 있는 그런 알짜 사업장을 다수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추징금을 내도 거부로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미국에 있는 고급 주택도 그대로 소유할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뭐 추징금 내지만 전시 일가가 보유한 재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뭐 검찰의 입장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비자금 추적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 검찰이 발표 당시에 이런 자진 납부 계획에 대해서 뭐 수사 속도나 방향 뭐 직접적으로 수사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정상 참작의 정도가 얼마나 될지가 좀 관심이고요.
중앙일보에도 좀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12면에 나는 기사인데요. 압류된 이순자 보험, 이 30억입니다. 그리고 차남 빌라, 이게 시가로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환수 안 될 수도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두환 씨 그 일가 추징금 납부 목록에서 이제 누락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검찰의 입장이 좀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 나머지 재산으로 완납이 가능하다. 뭐 그래서 그 납부 목록에서 빠져도 된다. 뭐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검찰 입장은 나머지 재산으로도 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공매가 낮을 때는 환수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공매가가 낮을 때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연희동 집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관련 기사가 한 꼭지 실려 있는데 11면에 난 기사입니다.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뒷얘기를 살폈는데요. 전재국 씨 이제 장남이죠. 한때 이제 구속까지 각오했었다, 이런 취지를 했고요. 그런데 왜 마음을 바꿨을까? 그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조선일보가. 예. 수감 경험이 있는 그 재용 씨가 동생이죠. 전재국 씨의 동생 재용 씨가 설득을 해서 결국 이제 장남 재국 씨가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이 기사가 맞다면 전재국 씨는 아버지의 성정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장남이. 장남이 아무래도 아버지를 좀 많이 닮는다. 글쎄요. 속설인가요? 속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좀 예. 뚝심 있고 좀 돌파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재용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감옥에 가봐서 아는데 형 그러면 안 되라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선일보 보도는 동생의 설득으로 재국 씨가 이제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씨가 지방세 4,500만 원 미납한 사실도 좀 언급을 했고요. 정경환 씨 같은 경우도 뭐 전씨 일가로 지금 통칭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4억여 원 정도 세금을 체납 중인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동생 정경환 씨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 네. 자, 조선일보에 좀 의외의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 그 혼외 자녀 최초 네. 보도하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게 과연 조선일보 기사인가라고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내용인데요. 신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실명 올리고 엉뚱한 사진의 인신공격, 최 총장 혼외 아들 신상 털기 도 넘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파문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신상 털기와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최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당사자로 지목된 임모 씨와 임 씨 아들 최모 군의 실명이 인터넷과 SNS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들의 과거 행적이 나열되고 최 군의 경우 엉뚱한 사진이 최 군의 모습이라며 떠돌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최 군과 관련된 또 보도를 한 매체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매체가 아니라 TV조선입니다. 네. 예. TV조선에서 그 진행자가 이런 멘트도 좀 했었죠. 이 한겨레 칼럼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11일 조선일보 계열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출연자는 진행자가 아니고 출연자군요. 아이 사진을 봤다며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옛말이 생각날 정도로 최 총장을 닮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칼럼에 이제 인용해서 썼는데요. 예. 예. 그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조선일보가 신상 털기 도 넘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의 보도 자체는 신상 털기에 기초해서 보도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이런 생각이라면 최초에 최동욱 총장 혼외 자녀 의혹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글쎄 뭐 공직자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한다면 그 아들과 관련된 신상 정보는 기사에 담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녔던 사립초등학교 가봤었다. 예, 그다음에 그리고 아파트. 예, 아파트 사진까지 실었고 여기 이 사진에서 신상 털기 도 넘었다는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 기록에 있는 아버지 직업이 최근까지 과학자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찾겠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과학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보도한 게 최초 보도한 게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판단에 이 기사를 실었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예.
또 기자수첩이라고 해서 조선일보 신면에 이런 제목으로 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임 씨가 한겨레 신문에도 편지 보낸 까닭은이라고 썼는데요. 본지는 최 총장의 혼외 아들 존재를 처음 보도하고 임 씨와 수십 차례 접촉하려고 노력한 신문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겨레를 콕 찍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칼럼을 썼고요. 어제 좀 관련 보도가 좀 있었지만 임 씨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또 다양하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좀 덧붙였습니다. 임 씨가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언론 플레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빌려서 이 칼럼을 쓰긴 했는데 맞춤법, 띄어쓰기가 갖춰진 정연한 글 역시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준 흔적이라는 해석이 많다.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주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렇게 정연하게 글을 쓰거나 논리를 내세우면 안 되는지 그럴 능력이 없는지 좀 의문이고요. 네, 이 기자 수첩이라는 이 칼럼의 제목 자체가 이 기사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런 촉구도 했습니다. 이 기자가. 그런데도 총장은 이 여인에게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를 좀 지칭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 네. 듣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 관련 사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좀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좀 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예. 한겨레 오늘 이면에 난 그림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혼외 아들 있다, 지읒일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네, 내연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음표를 달고 있고요. 노트북 화면에 장자연 사건이나 파헤쳐라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자, 다른 기사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윤창중 경죄, 가벼운 죄라는 뜻이겠죠?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겠다. 이런 기사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발이고요. 미국 사법당국이 윤 전 대변인을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예. 기사는 전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DC 경찰청과 연방검찰청 관계자들은 10일 현지 시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팀이 사실상 수사를 마쳤으며 현재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 심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근데 발부되더라도 과연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이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징역 1년 미만의 경제 혐의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제 집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네. 분석이고요.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이 송화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기소 중주가 아닌 이제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제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있다가 자동으로 종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는 했지만 앞으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윤창중 씨가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사 미종결 상태로 3년 있다가 자동 종결된다. 예. 뭐 윤창중 씨가 어떤 기자회견에서 이제 입장을 밝힌 부분도 있는데 네. 정말 미국을 한번 건너가서 자기 소명도 하고 체포될까봐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미국에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체포되기 싫다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윤창중 씨 입장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뭐 다른 신문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근해봉사단 전 회장 영장 청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고요. 검찰이 페리 사업권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근해봉사단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1억여 원의 이제 금품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인데요. 이성복 전 근해봉사단 중앙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어제 이제 밝혔습니다. 뭐 1억 5천, 1억 7천에게 보도가 갈리고 있더군요. 예. 근해 봉사단이 이제 뭐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봉사 정신을 잇겠다며 출범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이제 지지 조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성복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근해 봉사단 중앙회장을 맡으면서 한국 비보이 연맹 총재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네. 올 초에는 이제 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 근해봉사단 그 회장 취임할 때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예. 그 새누리당 관계자, 고위 관계자들의 그 축하 화환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왔던 곳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서울신문에 관련 기사가 또 있는데요. 예. 한면에 있습니다. 친박 A씨, 실세 B씨, 정관계 인사 여럿이 지금 이 한중일 카페 비리 이 수사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답니다. 예. 이 카지노 이권을 노려서 이제 노비를 좀 했고요. 입찰 참여했던 업체까지 주장한 얘기인데요. 이 검찰이 이제 자금 흐름 그리고 이 로비 대상을 좀 추적 중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친박계 인사들 그리고 현 정권의 실세들 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건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서울신문이 최초 보도해서 계속 관련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예. 오늘 이렇게 보도가 크게 된 거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정권 실세들 일부가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예. 서울신문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 기사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이제 친박계 그리고 정권 실세들 이 사람들도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요즘 언론 내부에서 이 단독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어제 그 MBC 뉴스데스크도 이 기사를 특종이라고 보도를 하더군요. 국정원 아로 대화록 있지 않습니까? 예. 녹취록. 네. 네. 몇 개 신문사에서 단독 입수라고 해서 같은 날 나온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단독이라고 각자 독단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가겠다 이런 뜻으로 단독인가 보죠. 네, 요즘은 단독의 의미가 좀 그렇게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신문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면에 난 기사인데요. 국회 파행에도 의원들 출판 기념회는 굿굿이라는 제목인데요. 정기국회 지금 열렸지만 여야 대치로 지금 사실상 국회가 이제 문을 닫은 상태인데 국회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의원들의 이제 출판 기념회가 줄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우대훈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고요. 정기국회 개원일인 지난 2일에는 민주당 정호준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그리고 3일에는 민주당 노용민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 또 민주당 신하경 의원도 출판 기념회를 가졌는데요. 이런 이유는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기국회 앞두고 이제 피감 기관들이 많이 와서 책을 좀 산다고 합니다. 예. 국감 때 좀 잘 보여야 되니까요. 예, 문제가 뭐냐면 이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오는 돈은 정치자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현금을 액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9월에요. 저는 그 조사원 기자가 그 출판 기념회 관련 기사를 왜 뽑아왔나 했어요. 출판 기념회 나쁜 건 아닌데 예. 이런 의미가 있군요. 자, 유신 사무관 부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한겨레 6면에 나는 기사인데요. 전국 광역 지자체에 군 출신 비상계획관이 임명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낙하산이고 유신 사무관의 부활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휴전선 접경 지역인 서울이나 경기도 등 4곳에만 이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군 출신의 비상계획관을 임명하는 관행이요. 예. 이제 올해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얘기인데요. 인사 과정은 이렇습니다. 육군본부하고 안전행정부를 거쳐서 이제 2배수로 추천을 하게 돼 있고요. 전시에 민방위 예비군 관련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게 유신 시절 그 사무관을 부활한 것이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군 인사가 좀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해소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라는
반론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래된 그런 제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한겨레가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삼각 커넥션,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 간의 삼각 통화 내역을 보도했던 한국일보가 오늘도 기사를 실었어요. 예, 후속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정원, 새누리, 경찰 이 통화 내역이 원세훈과 김용판의 혐의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후속 기사로 실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이제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차문희 국정원 전 2차장 그리고 박원동 그 국장 이 사람들 증인신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고요. 예. 검찰과 국정원 마찰도 뭐 이번 그 증인신문이나 한국일보의 보도를 계기로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예, 어제 조상훈 기자가 했던 얘기를 한국일보 기사에 실어놨습니다. 자, 뭐 서상기 의원과 관련된 글이 있어요. 해명 기사인가 보죠? 네, 어제 이제 한국일보가 서상기 의원도 수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상기 의원이 한국일보 기자와 통화를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상적인 전화만 했다. 댓글 대책 논의는 없었다. 뭐 예상했던 반응이고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보위원장으로서 국정원장과 1, 2, 3차장, 기조실장 등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 받는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었지 댓글 사건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서상기 의원의 반론까지 친절하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그 야당 입장은 뭡니까? 야당은 이제 그 삼각 커넥션의 물증이 드러났다. 이렇게 네. 좀 공세를 펴고 있고요. 권영세를 소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이 지금까지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권영세 주중대사를 소환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름 자체도 뭐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특검을 하자고 그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김무성 의원이나 이제 권영세 주중대사의 연계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당은 당연히 뭐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노래는 뭐죠? 예.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를 선곡을 해봤는데요. 최 총장에게 편지 보낸 임모 씨, 언론사 두 곳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가을에, 다른 곳도 아닌 가을 우체국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예,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11일)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 의원 어제 문재인 의원이 현 정부에 대해서 참담, 파탄 등의 격한 표현으로 반대 정파를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했고 경제민주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보면서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본인이 무엇이 문제인지 현 정국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대통령까지 출마한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의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라는 이른바 이름 개그를 선보인 김태흠 대변인. 이에 대해 예,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입니다. 일단 말장난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말장난으로 자신의 무거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첫 줄에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어디 인터넷에서 중학생들 하는 글 따와서 뜨신 모양인데 이름 갖고 말장난하는 거야말로 대변인들이 하는 워딩 중에 최하수죠.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황우려 대표는
국민에게 황당한 우려를 주는 의원이고 김태흠 의원은 흠이 엄청나게 큰 의원입니까? 이런 유치한 말장난을 어떻게 남의 당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한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음식점에 파리가 꼬이지 않을 수 없고 마을 잔칫날 각설이 타령 빠질 수 없겠죠. 하지만 국정 난맥상을 풀어보려는 여야 지도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들의 노이즈 마케팅, 이게 지겹습니다. 신문 나지만 또 관련해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변인이 만담꾼이 되었어도 안 되고 정론관이 무슨 동네 복덕방이나 마을 회관처럼 전락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허구한 날 정쟁에 앞장서고 틈나면 박원순, 생각나면 문재인, 때때로는 야당 대표를 대놓고 헐뜯으면서 대변인 이름 팔아 자기 정치하려는 사람들, 대변인 업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기 정치하는 사이에 여야 관계는 엉망되고 국민들의 정치 환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이 업계의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충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지 않는 새누리당. 이번엔 또 다른 원내대변인이 출연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안마다 비틀고 꼬아서 비아냥 그릴 수 있는지 장수 대변인께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